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미국과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현대차 의존 줄이는 부품사입니다. 자, 올해 1분기 매출이 증가한 부품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거래처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만도 같은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에서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0.2%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2년 전만 하더라도 60%에 가깝게 달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던 건 이 거래처 다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 매출부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보다 34.5% 증가를 했고요. 북미마저도 23%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 매출 같은 경우에는 0.2% 감소한 것과 대조해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북미 1위 전기차 업체인 GM과 포드,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물론 지리차, 장안, 니오 등 중국 완성차 업체로 공급처를 확대한 덕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북미 전기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5% 증가했고요. 분기 단위 최대 매출이었고 글로벌 전기차 부품 납품이 증가한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현대차 그룹 납품 매출을 14.5% 줄어들었으나 해외 기업이 납품 실적이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62.6%를 차지했던 현대차 매출 비중은 올해 1분기에 30%까지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엔 한 업체가 좀 힘들더라도 다른 이제 국가의 업체들이 선전을 해준다면 이 부품사는 사실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그런 방편들을 좀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SL 같은 부분도 GM 비중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12%로 전년 대비해서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GM의 북미 공장 가동률이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 96%까지 올라간 것을 고려해보면 SL 회사의 GM향 부품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부품 기업인 현대 모비스까지도 공급처 다변화를 지금 선언했는데 파리에서 스텔란티스와 르노 임원을 초청해가지고 단독으로 기술쇼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유럽 시장은 북미와 더불어서 주요 시장으로 꼽히고 있고 현대차의 유럽 산업은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자체 내에서 자신들이 좀 살아날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현대 모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지만은 현대 모비스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된다면 현대 모비스는 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현대차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 현대차가 좀 안 좋은 상황들을 몇 번 겪었잖아요. 부품 공급에 대해서 공급난을 겪었고 또 이번에 화물 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좀 생산 차질을 좀 빚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성을 좀 키운다면 도움이 되겠죠. 부품 사람들에게는 현대차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수주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상호 보완이 되는 거니까. 다음은 차트를 보시면서 또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일봉입니다. 자, 거래량은 좀 적은 상태고 오늘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도는 좀 보합을 지켰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고서 내용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1분기 실적도 좋았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2주 정도는 하락을 원래는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근데 대부분 다 모든 회사가 비슷하죠. 하락을 맞고 있었던 거는. 월봉상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분할 상장을 얘기를 아마 했었죠. 이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마 요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창 올라갈 때 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상장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주가가 쭉 떨어졌었고 그 이후에 뭐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결국엔 연말에 부터 시작해서 연초로 이어지는 하락을 맞았고 그 이후에 1분기 실적이 좋아서 다시 올라왔지만은 현재는 다시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이제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털었다가 다시 매수해주고 있는데 둘 다 약간은 좀 강보합, 약보합, 외국인은 약보합, 기관은 강보합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분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했지만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PR 같은 경우에는 12배 그리고 PBR은 1.14배 정도 되고요. 배당도 한 850원 정도 소폭 줍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여기에도 뭐 중국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물량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돼서 지금 목표 주가도 상향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거래처 다변화가 굉장히 좀 잘 된 업체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상으로도 나쁜 편은 아니라서 신규 매수는 좀 고려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L입니다. SL도 주가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회사죠.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올라왔고 다시 좀 최근에 하락은 하긴 했지만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서 지금 뭐 들어가기에는 좀 다소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상승을 N자로 좀 잘 했다가 그 상승폭을 깎아 먹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레벨을 지키고 있어서 아무래도 요 바닥은 23,000원에서 찍고 지금 올라간 상태이지 않나 싶어서 매수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1조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기간이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간도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램프 매출이 뭐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 다음 뭐 기아하고도 수주를 맺고 있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자, 1분기 실적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분기로 봤을 때 약간 플랫 느낌으로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PER 같은 경우에 지금 8배 정도 되고요. 10배가 미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배당금도 520원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ROE 뭐 이런 영업이익률 좀 아쉽긴 한데 ROE가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가 레벨이 조금 높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신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자, 명신산업 오늘 4% 정도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좀 테슬라랑 좀 엮여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주봉상으로는 이제 바닥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이때 뭐 상장하자마자 거의 뭐 핫했었죠. 테슬라와 함께. 그 이후에도 뭐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락을 하는 시그널을 좀 보여줬죠. 결국에는 하락 모멘텀을 좀 가고 있고, 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9,600억 정도 되고 있고, 외국인은 엄청난 매도세, 기관도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좀 매도세 좀 세요. 한 4만 주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그게 있고, 명신산업은 뭐 테슬라 없고도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좀 등에 업은 회사도 좀 있죠. 명신산업도 있고 솔로스 첨단 소재도 있고, 그렇죠? 1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소폭 감소했지만은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가 좀 소폭 감소한다는 게 조금 좋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테슬라가 잘 안 팔리는 건 아닌데 지금 요즘에 아이오닉이 치고 올라오는 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단가 상승을 일으켜가지고 좀 보완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PR은 뭐 13배로 좀 괜찮지만은 PBR이 좀 너무 높습니다. 배당도 안 주고 2분기는 실적치도 지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레벨상으로는 괜찮아요. 주가 레벨상으로는 괜찮은데 과연 이게 반등하고 올라올 수 있을지가 좀 문제죠.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그래도 20만원 꼿꼿이 좀 지키고 있네요. 하락장 속에서도. 자, 이렇게 주봉상으로. 왜 올라왔죠? 올라올 기사가 없었는데. 아무리 현대차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19조 정도 되는 코스피 상장사이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줬네요. 외국인이 매도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었죠? 폐기물 매립제로 국제검증, 뭐 이런 호재도 있긴 했었네요.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움직이는 디스플레이도 뭐 개발했다고 하고, 뭐 호재는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싶습니다. 1분기 실적 좋지 않았고요. 2분기 실적이 과연 이대로 나올지가 좀 의문입니다. PR 당연히 낮고요. 우리가 보고서 읽었다시피 지금 이 회사의 주요 골자는 영업이익률이 상승해야 됩니다. 영업이익률. 요게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실적을 내놓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모비스의 투자 시점은 영업이익률이 과거 보여줬던 이 레벨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8배, 한 8%, 10%요 구간을 뛰어넘는 그 시기부터 현대모비스가 주가적으로 상승하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봤었고, 자동차 대표주도 좀 어렵긴 했는데 우리 하반기 가면 갈수록 좀 풀릴 거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희망을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